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그대로 절망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안제볼은 어디 갔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현재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아예 우승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카라바오컵은 탈락했지만 다른 대회들이 있기 때문인데, BBC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abject, damaging and disgrace. 이 세 가지 단어가 지금 토트넘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절망적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사실상 이제 수치스럽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토트넘을 설명하는 가장 큰 단어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언론에서는 BBC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안필드에서 4대 0으로 밟혔다. thump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강력한 단어죠. 짓밟힌 게 맞습니다. 4대 0 정도면은 정말 짓밟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죠. 17년 만에 트로피를 따려고 했던 이 토트넘의 이러한 어떤 희망이 ended in abrupt fashion, 굉장히 급작스럽게 박살나버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사실은 유효 슈팅 단 하나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리버풀 키퍼가 장갑을 쓸 시간조차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토트넘에 대해서 과거 이제 미드필더로 뛰었던 제이미 레드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이번 세미파이널에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든다. 정말 절망적이었다. 토트넘이 이렇게 그 싸움을 한번 제대로 붙어보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린 경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토트넘이 이번에 정말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오늘 같은 경우 그냥 스코어 라인만 봐도 horrendous, 아주 무서울 지경이다. 4대 0으로 박살난 거에 대해서 이 제이미 레드냅이 딱 이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잔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토트넘이 오늘 경기 보여줬던 평균 포지션을 봤을 때 토트넘은 우왕좌왕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가 어디에서 뛰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다들 뭉쳐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적어도 리버풀에게 6대 3으로 졌던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넓게 필드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대방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토트넘이 평소에 비해서 얼마나 못했는지를 살펴봤을 때 시즌 평균으로 토트넘은 슈팅을 13.9개를 날리는 팀이었습니다. 경기당 말이죠. 근데 리버풀에서는 이번 리버풀전에서는 딱 5개. 그리고 유효 슈팅도 보통 대여섯 개 날리는 팀이었는데 이번에는 빵. 상대방 박스 안에서의 터치도 31개 정도 가져가는 팀이었는데 이번엔 8개. 점유율도 56.4%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팀인데 35.9%. 진짜 낮네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서드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패스의 숫자도 보통 100개가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41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치를 다 살펴보다 보면은 토트넘이 이번 리버풀전에 얼마나 고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리버풀이 토트넘의 3명 미드필드, 그러니까 비수마, 벤탄쿠르 등등 overpowered, 완전히 힘으로 아주 억눌러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사실상 수비할 때 혹은 공격할 때 미드필더진이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제이미 캐러거가 가장 크게 이제 비판한 그 포지션도 미드필드였습니다. 이 3명의 미드필더 선수도 오늘 봤을 때 수치스러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토트넘의 미드필드진의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거죠. 이 손흥민 선수 역시 이제 좀 아쉬웠다라는 이야기가 BBC에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캐러거가 이야기하기를 토트넘은 약간 좀 편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멘탈 블럭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해도 뭔가 벽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 이 정신적으로 뭔가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캐러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번에 5개의 슈팅을 했고 손흥민 선수 2개입니다.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는 골대를 맞췄죠. 굉장히 아쉬웠고, 여기서는 골망 위쪽을 살짝 훑는 손흥민 존에서의 슈팅이었는데 살짝 훑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쉽게 토트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찬스들을 좀 테이크했지만 그래도 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BBC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however
all hope is not lost. 모든 희망이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FA컵에 일단 아스톤 빌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스톤 빌라를 FA컵에서 만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대진이 걸려버린 거죠. FA컵은 유럽에 있는 모든 클럽들이 이제 참가해가지고 올라오는 팀들이 있기 마련인데 하필이면 프리미어리그 팀끼리 이제 초반에 붙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안 좋은 대진이 또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강에 이미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옵타의 슈퍼컴퓨터가 지금 라치오 그러니까 지금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팀으로 라치오를 19%로 뽑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토트넘 15%입니다. 토트넘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팀이 이제 아슬레틱 빌바오 15% 그리고 맨유가 10% 찬스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옵타의 슈퍼컴퓨터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토트넘이 카라바오컵을 들어올리지 못한 그러니까 결승전에 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파가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15%의 찬스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서 토트넘은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토트넘은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리버풀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강한 압박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강도로 게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번 시즌 좋은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부상자가 생기면은 다른 선수들도 부상을 당할 정도로 과도하게 뛰게 하고 결국에는 연쇄 부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팀이 어쨌건 스쿼드가 좀 제대로 꾸려질 때까지 그리고 뭔가 팀이 회복될 때까지 토트넘은 좀 버티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토트넘에게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번에 패스맵을 봤을 때도 리버풀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반해 토트넘은 이 미드필드 이상으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패스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패스맵이라고 부르기도 이제 안타까울 정도고 손흥민 선수 역시 굉장히 많은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런 패스맵을 보고 토트넘 팬들은 아직도 마티아스 텔이 공 달라고 이렇게 손 흔들고 있는 게 보인다. 거의 뭐 5영업일 동안 흔들어도 공이 안 올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편은 그게 공 달라고 손 든 게 아니라 미넨에게 나 다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단소가 자신의 일만 아니라 그 비수마의 일까지 하고 있다. 비수마가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수비를 잘 못하니까 단소가 그것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단소는 확실히 오늘 경기 잘했고 비수마는 정말 별로였습니다. 스펜스도 나쁘지 않았고 단소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드는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 메디슨 클루셉스키가 모든 걸 다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베르발도 가끔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가장 문제였던 것은 비수마 그리고 벤탄쿠르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비수마 벤탄쿠르가 지금 토트넘에서 이 미드필드진으로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수비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왜 그렇게 손흥민 선수한테 뭐라 하는 거냐. 결국에는 받은 서비스가 0에 가까웠고 그리고 레프트 윙백을 지속적으로 뛰어야 했는데 어떻게 손흥민한테 욕을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취해가지고 그리고 축구를 잘 몰라가지고 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이 현지에서도 달리고 있고 브루터. 이게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상황에 대한 한 글자, 한 단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잔인하게 그리고 무참히 짓밟혀버린 토트넘. 토트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BBC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말을 뭐 거의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예 흑백으로 처리했죠.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에게 유일하게 있는 우승 찬스라고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유로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FA컵은 그냥 가능성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컵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너무 이른 상황입니다만 여하튼 16강까지 오른 유로파라도 토트넘이 꼭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2년차 이 우승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은 맞는데 이 갈망에 비해 선수들의 그 스쿼드 두께나 아니면은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지금 버틸 수 있는 정도가 너무 약하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리버풀전 이후 토트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손흥민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남은 시즌을 어떻게 운영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토트넘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고 정확한 우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